현대중공업 직원 4명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석정호 침몰 수색 작업이 9일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경이 일본의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매살해 사건과 석정호 침몰, 묻지마 범죄 등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던 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어제 산간 지역에 내린 눈으로 스키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휴일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어제 산간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스키장과 눈썰매장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새하얀 설원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슬로프엔 화려한 색깔의 옷을 뽐내며 눈밭을 가로지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보드족과 스키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 안개를 뿜어댑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하얀 겨울이 반갑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쉬는 날 맞춰서 같이 놀러 왔어요. 워낙 좀 자주 오십니까? 오늘 여기는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날씨 좋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키를 타러 온 건지 넘어지러 온 건지 연신 엉덩방아를 찢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같이 타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다리가 꼬여서. 추운 날씨에도 눈이 있는 곳엔 눈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키가 버거운 아이들은 눈썰매장에 모였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동심에 빠집니다. 오늘 울산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비교적 포근했지만 내일부턴 영하권을 넘나드는 맹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올 한 해 울산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 사고입니다. 자매살해범 김홍일과 석정호 침몰, 묻지마 범죄 등 올해 사건 사고를 조윤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자매살해범 사건은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동생까지 살해한 뒤 행방을 감춘 김홍일은 부산 한박산 일대에서 간식과 마대자루로 버티며 멀쩡히 살해 있었습니다. 55일 동안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잡히고 나니까 아까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이후에도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김홍일 사건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지난 14일 선원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석정호 전목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피항 명령을 무시하고 무게 1000톤의 구조물을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한 석정호는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동기 없는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도 잦았습니다. 부모와 이혼한 뒤 10년간 사회와 격리된 20대 은두정 외톨이가 슈퍼마켓에서 난동을 부리고 체지방 관리 업소의 60대 고객이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미핑 들었어요. 그냥 가지던데요. 지금 미핑 들어서 작업 사람 없어요. 또 먹튀 보험 설계사가 줄줄이 등장하고 다단계 사기에 피해액이 늘어나는 등 경제 불안과 맞물린 지능 범죄도 극성을 부린 한 해였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17일 나이지리아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현대중공업 직원 4명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직원들이 건강하게 석방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주정부와 함께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해외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이 일본의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위치가 울산항 바깥쪽이고 동해안 조류 특성상 실종자가 일본 측 해역으로 밀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2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작업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현재 원청과 하청건설사 임직원들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해경은 사고 작업선 석정 36호의 현장 소장 47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4분쯤 남구 용잠동의 스티로폼 제조업체인 동주산업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불에 타는 소리가 들렸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민생과 약속, 대통합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약속을 지키며 너와 내가 모여 하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선거 과정에서 갈린 민심을 하루빨리 하나로 결집하는 일일 겁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되 보수의 술만 담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술도 함께 담겠다는 얘긴데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물가를 많이 상승시켰잖아요. 등록금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잘 살펴가지고. 다음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없이 들었고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있을 민생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에 기업들도 허리띠를 조우고 있는 지금 어떤 정책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도움을 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산재 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책임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약속은 두고두고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울산만 해도 10건의 공약이 있듯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약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이 울산의 공약을 빨리 실천할지 늦게 실천할지는 또다시 지역 정치권의 몫입니다. 공약은 당선인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시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박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시민들의 뜻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 리포트 윤중입니다. 지난주 반짝 상승한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0.79원으로 지난주보다 5.88원 내렸습니다. 차량용 경유 가격도 리터당 1,755.73원으로 지난주보다 4.18원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UBC 프라임 뉴스가 보도한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주유소의 품질 검사 결과 경유 15%에 등유와 윤활기류 등 다른 석유 제품이 85%나 섞여 있었고 가짜 석유 제품 제조를 위해 영업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교육로봇 전시회가 오늘 울산박물관에서 개막해 내년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신기한 로봇세상 체험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근현대 로봇 장난감 등 다양한 로봇 관련 작품 160점이 전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밤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과 28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데이터망이